이번 시간에도 앞 시간에 이어서 조금 이제 불충분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심장병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사실상 제가 하는 강의 모든 강의의 70-80%는 사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의 이치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하나예요. 병은 많지만 병의 원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한두 가지. 병의 종류는 수만 가지지만 그 병을 만든 원인들은 대부분 한두 가지 몇 가지에 함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의 모든 강의가 거의 70-80%가 중복되는 내용이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심장병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건데요. 자, 심장이라고 이게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장이죠. 마음 장인데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조선시대 이전에 의사라고 하면 이제 8의가 있었습니다. 8가지 의사를 등급이라면 등급이고 종류라면 종류고 이렇게 나눠 놓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건 어떤 관에서 공인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한간에서 보통 이제 민간이나 한간에서 의사들 이렇게 이제 등급을 이렇게 나눠 놓고 있는데 8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등, 2등, 3등, 4등 여기 이제 의사라고 치고 5등부터는 5등에서 8등 이하는 이제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돌팔이 정도죠. 돌팔이라고 하는 그냥 이제 정규적인 어떤 의학을 배우거나 이제 숙련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주워 들은 거죠. 남이 하는 거, 의사가 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본다든지 하고서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5번째에서도 8번째까지 의사고, 의사라고 의사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은 이제 1, 2, 3, 4등 안에 들어가는 의사인데 4번째 등급에 들어가는 의사가 수술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외과 의사, 종기나 종창이나 이런 피부적인 문제, 외과적인 문제를 이렇게 대나무나 이제 굵은 동침 같은 걸 달고 가지고 이제 찌르고 째고 이제 고름을 빼내고 독을 빼내고 이렇게 외과적 처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사가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외과 의사에 이제 해당이 되죠. 이런 의사가 4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거고, 요걸로서 안 되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 그보다 한 등급 위의 의사인데 그게 이제 3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의사들인데 이런 의사를 이제 수술로 안 되는 거 약을 쓰는 의사들이에요. 약. 요즘 우리 현대 의사들은 다 약을 쓰죠. 현대 의사들이 다 옛날로 말하면 3등급 의사입니다. 3등급, 4등급 의사예요. 수술하고 약을 쓰는 거. 근데 이제 약으로도 안 낫는 병이 있더라는 거죠. 죽어라 약을 써도 죽어도 안 낫는 병이 있어요. 그런 거를 치료하는 의사가 이거 아주 여기부터 명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명의. 수술해도 안 낫고 약을 써도 안 나아요. 그런데 이런 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의사는 이제 뭘로 고치냐 봤더니 밥으로 고친다. 그래서 식의라 그래가지고 식의, 약의 위에 식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밥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 그래서 이제 3등급 의사가 못 고치죠. 그게 2등급 의사가 밥으로 고치는데 식으로서 밥을 바꿨는데도 식사로서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다는 거죠. 그걸 고치는 또 아주 유명한 아주 정말 신묘한 그런 명의가 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무슨 치료를 하느냐 보니까 마음 치료하더라고요. 마음 치료. 이걸 심의라 그래. 심의. 이제 제가 마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심장에 병이 생기는데 이게 마음의 병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것도 사실 이거 옛날 말이에요. 옛날. 그래서 이게 마음의 병이다. 마음의 병은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고쳐야 된다.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픈 어떤 사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이제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카운셀링 요법이나 카운셀링 의사들 상담하는 의사들 상담요법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마음병인데 요즘 우리 현대병들의 이제 심장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겹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겹쳐 있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이제 음식에서 오는 건데 결국 식치료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마음 치료까지 가지 않더라도 식치료도 거의 대부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병인데 심장병, 심장, 마음의 장기예요. 근데 여기에 병이 생겼습니다. 이 심장은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이제 혈관의 모체입니다.
혈관이 심장에서부터 발생을 하고 시작이 되고 우리 몸으로 나갔던 동맥이 다시 정맥으로 돌아서 들어옵니다. 동맥은 나가는 게 동맥이고 돌아서 들어오는 게 정맥인데 동정맥이 이 말단부에서 지리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서 말단 교환이 일어나거든요. 모세혈관으로 다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모세혈관 쪼개져 가지고 그래서 교환이 일어나서 다시 합쳐진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근데 말단부가 우리 이제 세포 조직기관 이 말단부에서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걸 순환 그러거든요. 이 순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단 부분에서 혈액이 동맥과 정맥이 교환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혈관의 문제거든요. 혈관이 막혀 있는 겁니다. 피 자체, 혈액 자체의 문제고 혈관의 문제라는 거죠. 자, 액체가 관 속으로 흐를 때 잘 흘러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가 물이 맑아야 된다. 탁 하면 잘 흘러가질 못해요. 그래서 우선 물이 맑아야 되고요. 그 피가 맑아야 되는데 피가 탁하고 걸쭉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든 거의 대부분 질병이 있는 분들, 병에 걸린 분들은 피가 탁하고 걸쭉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피가 탁하고 걸쭉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피에 독소가 들어갔어요? 결국은 독소인데 그 독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온 겁니다. 음식에서. 하루 세 끼 우리가 맛있게 먹는 밥과 반찬과 음식에서 온 거거든요. 음식을 너무 과하게 드시고 쓰지 않는 겁니다. 연소를 시키지 않다 보니까 피가 탁해지고 피가 걸쭉해지니까 일반적으로 유체가 걸쭉해지고 탁해지고 점성이 높아지면요 흐르질 못한다. 유속이 느려집니다. 유속이 느려. 강물은 졸졸 잘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제 마그마 같은 거 보세요. 화산이 폭발하면 마그마 빨쭉한 것이 내려오면요 서서히 흘러내려오죠. 엿같이 꿀같이 기름같이. 우리의 피가 전부 그런지 화산 마그마같이 열같이 그 엿같이 꿀같이 기름같이 걸쭉해집니다. 걸쭉하면 이제 유속이 느리죠. 잘 흘리지 못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피 속에 지방 성분이 높고 당 성분이 높으면 이 혈관 안에 덕지덕지 들러붙으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두꺼워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그 혈관 내벽이 또 좁아집니다. 이 혈관이 안에 이게 뭐가 잔뜩 들러붙으면 관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이 좁아지게 이 모세 혈관들이 좁아지면요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게 뇌혈관에 가서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심장에 가서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다른 모든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경색되는 거. 고들경자 막힐 색자. 굳어지면서 막히는 거거든요. 혈관의 경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심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판막의 문제, 심장 근육의 문제, 심장 혈관의 문제, 대정맥 혈관의 문제도 결국 알고 보면은요, 이 말단도 모세 혈관의 상태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병이 생겼다, 그건 결과물이에요. 원인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심장은 하나뿐이고 자그마한 덩어리, 이거는 이제 한눈에 보이지만 이 모세 혈관은 한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10만 킬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만 킬로 이상. 이거 뭐 누가 재본 건 아닌데 대충 이제 생화학적으로 이거 예측을 해가지고 추론을 한 건데 10만 킬로나 된다고 합니다. 10만 킬로. 여러분들이 10만 킬로라 그러면 이제 이거 상상이 좀 가세요? 상상? 10만 킬로라?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10km를 걷기가 힘듭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한 10km 정도 걸을 수 있는데, 뭐 운동선수, 달리기 선수들 뭐 하루에 100km도 걸을 수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하루에 10km 여러분 한번 걸어보십시오. 발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아픕니다. 근데 10만 킬로가 있다. 그거의 10,000배가 되는. 여러분 비행기 타고요. 비행기 얼마나 빠릅니까? 비행기 타고 하루 종일 뭐 저 미국을 가거나 유럽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10시간 이상 비행, 반나절 이상 12시간 이상 비행을 하면요, 하루 종일 가봐야 그 한 10,000km 가거든요. 근데 그거 10배만큼의 거리가 되는 그런 10만 킬로의 혈관인데, 그게 거의 대부분 70%가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이 막힌 겁니다. 혈관이 왜 막힌다고요? 피가 탁해졌어요. 탁하고 걸쭉해져서 피 속에 있는 지방이나 당분이나, 당뇨 환자분들은 피 속에 당이 많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피 속에 혈전, 그 기름덩어리, 지방덩어리들이 많거든요. 그 지방덩어리, 당덩어리 이런 것들이 전부 지방 끈적끈적 하잖아요. 당이 끈적끈적해요.
그 끈적끈적한 것들이 혈관 속에 많으니 피가 탁해지고 걸쭉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의 신축성이 떨어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이 안 되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동맥경화가 오는 거죠. 자, 결국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힌다는 게 말단 부위에서. 말단 부위에서 이 모세혈관이 막히면 동맥과 나온 동맥이 심장에서 내뿜어준 동맥이 정맥으로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리터를 예를 들어서 10리터 동맥을 짜줬는데 심장에서 짜서 내보내줬는데 10리터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10리터가 안 들어오고 5리터나 3리터만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짜줘 10리터를 내보내야 되는데 짜줄 피가 없으니까 3리터나 5리터밖에 없으니까 이 심장의 판막에 장애가 생깁니다. 심방과 심실에서 피가 흐르는 게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심방세동이 생기고 부정맥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 심장이 짤 일이 없어요. 이 짜줄 피가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10 내보내면 다시 10이 들어와 채워줘야 짜줄 수가 있는데 혈액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짜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짜줘도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한번 안 짜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전도를 보면은 QRS 차트라는 맥파가 심장이 한 번 쉬었다가 톡 뛰다가 한 번 쉬었다가 또 톡 뛰고 한 번 쉬었다가 쉬는 겁니다. 짜줄 피가 없으니까 쉬는 거예요. 맥박이 빈 공간이 보입니다. 자, 그게 부정맥이고 그게 심방세동인데요. 이런 식으로 심장병이 생겨나는 건데 결과적으로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 못하는 것은 이 말초 순환이 안 돼가지고 혈액이 순환이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기능을 못하는 건 결과물이죠. 그 기능을 못하게 만든 주범이 원인이 뭐라고요? 피에 있고 혈관에 있다는 거죠. 몸에 분산돼 우리 몸 전체에 뻗어있는 그 많은 모세 혈관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심장병은 심장 자체의 병이 아니고 혈액의 병이고 혈관의 병이고 나아가서 그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좁아지고 막히게 만든 이 식사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로 약으로 안 되는 병을 식사로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치가 약치나 수술로 하는 외과적 치료보다 훨씬 월등하고 훨씬 완치에 근접할 수 있는 치료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 식사를 돌이켜 봐야 되고 식사를 적게 하셔야 되고 식물식 하셔야 되고 기름진 거 많이 안 드셔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앞 시간에서 자연식물식이 답이다 누차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같은 얘기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은연중에 이제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영상 유튜브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병이 생겼다 그랬을 때 심장의 문제니까 나는 심장만 고치면 돼 라고 하는 생각 이제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병이 생긴 거라는 거죠. 결과만 들여다보고 결과만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의 원인인 피를 깨끗하게 만들고 혈관을 청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식사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자명한 근본 원리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근본 원리고 유일한 이치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고 우리 생명의 이치고요.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달으시고 너무 단순하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고 이해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한 병원에 가서 대단한 장비를 몸에다 부착하고 검사를 해서 대단한 약을 쓰고 대단한 무슨 어떤 스텐트 시술을 하고 대단한 사진 CT, MRI 사진 찍고 대단한 박사님을 찾아가서 대단한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서울대 병원을 가서 고치는 게 아니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우리가 보편적인 매일매일 먹는 이 밥에 이 병의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긴 얘기 말씀드렸는데 뻔히 아는 얘기 어떤 분들이 제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그 뻔히 아는 얘기 그 뻔한 얘기 그만하고 고치려면 결과 원인을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을 알려달라. 이게 방법이 여기 다 나온 겁니다. 제가 다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거 영상을 보시고서 그건 뻔히 다 아는 얘기고 그래 당신 심장병 어떻게 고칠 건데 방법 알려주셔. 그게 아직도 답답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 다 나왔죠. 다 알려드렸죠.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아직도 생각을 못 바꾸시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다 아는 얘기지만 자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 자 심장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장병 못 고치는 병 절대 아니고 난치병, 불치병, 만성병 절대 아닙니다. 단기에 치료할 수 있는 병이고요. 아주 정말 제가 치료해보니까
아니 30년 심장병으로 약 먹고 병원 다니시다가 시술하고 수술하고 어마어마한 치료를 많이 받으셔도 못 고친 분들이 불과 1, 2주 만에 완치되는 사례를 저는 임상에서 수없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장병은 전광석화 같이 낫는 병이다. 너무 빨리 낫고 너무 쉽게 낫고 확실히 완치가 가능하다. 이 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